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오늘은 일단 K8, 요새 기아 K8이 정말 K8이라 해야 되겠죠. K8인데 뭐 우리는 K8이라고 하지만 K8이 이제 외관 실내가 공개가 된 이후에 엄청난 이슈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분명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 그랜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랜저랑 K8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곤 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둘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랜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K8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K8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되면 오히려 그랜저가 더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각자 다르게 개성이 강한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랜저랑 K8 모두 이렇게 쫙 이어지지만 자세히 보면 K8 같은 경우는 절지선이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절지선이 좀 많이 뭐 기존의 K7이나 K5보다는 확실히 좀 더 세련된 느낌의 절지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이렇게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랜저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K8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서로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뭐 외관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실내를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개된 이미지로 한번 먼저 볼 건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은 기대 이상이고 기존의 K7에서 보여줬었던 느낌과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이죠. 최신의 고급 기술들이 다 접목됐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볼게요. 자, 3스포크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3스포크 형상을 띠고 있는데 이 기아 마크가 굉장히 이쁘죠. 더불어서 이 기아 마크가 약간 좀 더 날카롭고 강인한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이런 스티어링 휠의 이 스포크 이 라인들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츠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쪽에다 K8 같은 엠블럼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좀 허전해 보이죠. 근데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멀티미디어 조작 버튼과 에이다스 버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기존의 국산차들 같은 경우, 기존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가 이쪽에 있었고 멀티미디어 조작 버튼이 이쪽에 있었는데 둘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BMW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반지하 주행을 실행시키는 부분이 왼쪽에 가 있고 오디오 버튼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입 브랜드 BMW와 좀 더 동일하게 바뀐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투톤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K5와 비슷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명칭은 파노라믹 커보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더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랜저도 동일하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평평합니다. 운전자 중심 각도가 아니에요. 최근에 출시되는 BMW G바디 차량들이 이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이 운전자 중심 각도로 되어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도 K5도 그랬지만 이번 K8에서도 이 부분이 운전자 중심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 중심 각도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운전자가 느껴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칭찬해 주고 싶고요. 자, 이 부분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밑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밑으로. 이쪽 부분. 보통 이 부분에는 공조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조작 버튼들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존재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이 양쪽으로 존재하고요. 이쪽은 당연히 뭐 운전석 쪽, 이쪽은 당연히 조수석 쪽인데, 자, 보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게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은 맵, 내비, 그다음에 뭐 오디오, 트랙 버튼들, 라디오, 그다음에 미디어, 셋업,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버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 이 화살표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조작 버튼 구성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공조, 이 펜 모양을 누르게 되면요, 펜 모양을 누르니까
이렇게 변경됩니다. 바람 세기라든지 공기청정 기능과 온도가 양쪽에 보여지게 되죠. 물론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과연 뭐 햅틱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햅틱 반응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 버튼 크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번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정말 깔끔하면서도 고급지지 않습니까? 깔끔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주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맞출 때는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클릭을 해서 내비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조. 근데 실생활에서는 사실 이 공조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조작 버튼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펜마크를 눌러서 공조 시스템을 계속 켜놓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약간 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느낌. 그러니까 시도는 정말 획기적이고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센스가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다 깔끔하면서도 구성의 틀은 잘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조 화면을 주로 많이 띄워놓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의 상징인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적용이 돼 있고 뭐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고 오토홀드 여기 있고요. 컵홀더 아래쪽으로 스티어링 휠 열선과 시트의 통풍 기능과 열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에 이 커버 자체를 열게 되면은 간단한 수납 공간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지 USB 단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도어 트림을 보게 되면요. 자, 메르디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규어 랜드로버사에서 적용되는 같은 브랜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전부터 앰비언트 라이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뭐 모하비도 그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르디안 엠블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아래쪽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선 비닐 느낌이에요. 약간 그죠?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약간 좀 생선 비닐. 그 그릴에도 약간 이런 느낌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과 이 우드 트림에 이렇게 은은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방향은 이제 조수석인데 이게 운전석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쪽에 또 다이아몬드 패턴 모양으로 메모리 시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급지죠. 고급지고 되게 이쪽의 패턴들과 동일한 패턴들이 마른 목골 동일한 패턴들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 이쪽이 약간 좀 뱃머리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진짜 약간 독특한 형상이고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야, 근데 이게 보면은 가죽 패턴이 이 패턴 자체가 시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 양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정신없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도어 쪽하고 이 패턴들은 아마 옵션 등급에 따라서 이게 이 스티치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일 텐데 개인적으로 너무 좀 이 마른 목골을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암레스트까지 마른 목골로 했으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아무튼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잡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스티어링 휠이나 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지다.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지만 이 사이드 쪽에서 좀 바라보니까 이런 패턴들 때문에 조금 정신산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열 보여드릴게요. 2열. 자, 2열 같은 경우는 2열에서도 이 마른 목골 정말 많고 이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1열과 거의 좀 동일한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실내는 당연히 넓겠죠. 거의 그랜저와 비슷한 수준의 2열 공간을 보여줄 것 같은데 공조 버튼들도 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랜저 실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일단 컬러감 자체는 그랜저가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두 차종을 놓고 보면 확실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벤츠와 좀 비슷한 느낌? 그랜저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로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이 공조 시스템의 그래픽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기아 K8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보다는 우드 트림을 대거 많이 사용하면서 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무게감을 강조한 건 사실입니다. 약간 기아 K8 같은 경우는 BMW 느낌이 강하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벤츠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 다이얼 방식과 이 버튼식 기어 노브 이 둘에 대한 호불호는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고 정말 실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 K8 실내가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조작성이에요. 조작 편리성, 특히 운전자 중심 각도, 운전자를 좀 더 위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은 제가 볼 때는 기아 K8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K8에는 실내 전면부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낮에 봤을 때는 기아 K8이 좀 더 멋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밤에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지는 이 그랜저의 실내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 K8 현대 그랜저 이 두 차종들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정말 좀 더 재밌는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 K8 실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조만간에 기아 K8 시승차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보다 좀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빠르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